오늘 영상은 그 항암하면서 그 제일 무서운 게 열이라 하거든요. 항암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열이 나면 기본적으로 항암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항생제와 독약 같은 그런 게 몸에 들어가니까 몸 안에 있는 자기 면역계를 완전히 다 스스로 면역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이제 제로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암하는 중에 열이 나면 그게 제일 무섭고, 그리고 이게 이제 증상이 수반이 되면 그 증상에 따라서 뭐 감기면 감기는 폐렴으로 가니까 또 위험하고, 설사가 나면 또 장염으로 가니까 위험하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몸에서 열이 나는 거는 몸 안에 어떤 염증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시작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제일 첫 번째 증상이 열이다 보니, 이 열이 나면 무조건 뭐 타이레놀이 들으면 괜찮은데 그거 안 듣고 계속 열이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준점이 38도예요. 38도 고열이 이제 지속이 되면 응급실로 가라고 안내도 이미 그렇게 받았고, 아산병원에서 그 안내해 주시는 간호사분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1차에는 안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 그냥 사람은 항상 저한테 닥치지 않은 일은 다시 안 나타나는 줄 알고 이제 넉넉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뭐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아니나 다를까 12월 4일날 2차 항암하고 조금 사이클이 빨리 돌아간다 싶었거든요. 이게 이제 30분 동안 약을 맞으면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어쨌든 일주차가 이게 컨디션이 뚝뚝 떨어져요. 떨어지고 체중도 쭉쭉 빠지고, 지금 거의 뭐 53kg, 52kg 이럴 거예요 아마. 그 뭐 수분 보충하고 뭐 열심히 먹고 하는데도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이 활력 징후도 떨어지고. 그런데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날 12일날 금요일 저녁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뭐 그전에는 이 열이 그전에도 없지는 않았어요. 약간 미열처럼 이게 근데 금방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러니까 열이 좀 나는 듯 하다가도 다시 괜찮아지고, 요게 이제 주로 저녁 시간에 수면 시간을 앞뒤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였는데, 12월 금요일 날은 저녁에 열이 나서 그 체온계로 재고하니까 38도. 그래서 타이레놀을 하나 먹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좀 푹 잤대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 푹 자는 그것도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잠을 푹 자고 중간중간에 깨고, 그게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유로 푹 잠을 못 잤어요. 그랬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이제 열이 더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일어난 시간이 7시 좀 넘었을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저는 환자가 아니다 보니 저는 잠을 푹 자요 좀. 그래가지고 갱년기인데도 저는 잠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잘 자는 편이라 가지고 7시 좀 넘어서 눈을 떴는데 열이 39도더라고요 재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우리 여기 동네에 여기가 제일 가까운 2차 병원, 응급실 있는 2차 병원 대동병원이거든요. 대동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응급실 입구에 요즘은 그 독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입구에서 이제 기본 그 환자를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 분들이 갑자기 이제 우리가 막 우리 항암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그 외래 회송서 받은 걸로 이제 보여주고 하니까 그걸 보고 이분들은 뭐 수련이나 이제 전공의는 아닌 것 같고 수련이 같았어요. 뭐 인턴 정도 되시는 분들, 그 당직 쓰시는 분들이겠죠.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무서워하더라고요. 우리가 나타나니까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났대요. 얘기를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달리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항암하고 있고 이러니까 다른 병원을 가라. 다른 병원 어디로 갔고 이러니까 이제 부산대학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동네에 사니까 저는 이제 가는 시간부터 계산하죠. 뭐 차를 어쨌든 119를 타고 갈 정도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뭐 119는 뭐 부를 때는 움직이지 못하거나, 뭐 그럴 때는 부르는 거라서 119를 부르면 안 될 뭐 별로 그거에 안 될 거라기보다는 내가 일단 운전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안에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산대 안미동에 있는 부산대 병원은 사실은 가면 시간이 비슷해요. 저희 집에서는 안미동 병원을 가든지 양산에 있는 부산대 병원을 가든지.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양산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바로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양산병원 부산대 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양산 부산대 병원 응급실로 딱 들어가니까 그때도 이제 그 회송소 보여드리고,
그 요래요래해서 항암 중인데 열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일단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기본 체크 뭐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증세 체크부터 하는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기침 감기. 이게 이제 폐렴 관련 증상이죠. 폐렴이 아니고 감기 관련 독감이나 감기 관련 이게 이제 사실은 폐렴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기침이나 열 나고 뭐 콧물 나고 이런 거 없느냐. 그 이제 그런 거 없고 열은 나는데 열만 나는데 기침 뭐 목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토설사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장염 관련 그거니까 구토랑 설사 이쪽으로 먼저 물어보고 그 증상은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다렸다가 하는 거 이렇게 폐렴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죠. 엑스레이 하고 피 뽑는 거. 피 뽑고 엑스레이 체열하고 엑스레이 그걸 찍고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그동안 링거를 맞고 링거를 맞으면서 이제 그 열 내리는 거 해열제를 그 이제 링거로 같이 맞았거든요. 그거 하고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이제 응급실 의사 선생님 진료 이제 오시는 거죠. 와가지고 그 저희가 낸 서류 다 보고 뭐 이랬는데 항암을 일단 아산병원에서 하고 있고 사실은 응급실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응급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 열 내리고 그 항생제 쓰는 거. 근데 그 항생제도 저희 맞았어요. 그 열 내리는 열이 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항생제 하나 맞고 가셔라. 근데 이 열이 지속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제 이 변화가 있으면 아산병원으로 올라가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또 아산병원에 제가 기다리면서 또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그 이제 ARS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분들이 이 초기 대응하시는 분들이지만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의료진이 아니고 그냥 그 뭐 안내원 정도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자기가 이 증세 설명을 들어도 자기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 아산병원 응급실에를 와도 이게 주말이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산병원 응급실에를 와도 아산병원 응급실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전원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암 환자는 그 응급실에 들어가도 진짜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래를 다니는 거죠. 외래로 항암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달리 이제 크게 뭐 해줄 수 있는 조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증세가 나타나면 그 증세에 대한 치료만을 하지 뭐 다른 거 뭐 그 증상만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치료를 하지 그걸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뭐 전원도 될 수 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서울까지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기다리면서 막 검색해 보잖아요. 검색해 보니까 항암 환자들이 응급실에 가면 열이 나면 그 증상 치료밖에 없어요. 증상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폐렴으로 진행되거나 그런 감기에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입원시키고 뭐 폐렴 그걸 하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장염이 있으면 또 수액 맞고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항생제 쓰는 거 강보미 항생제인가 뭔가 쓰는 그거 정도 뭐 항생제를 쓰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열 내리는 해열제랑 항생제랑 링거 맞는 거 그거밖에 없어서 대신에 뭐 이제 요런 게 컨디션이 저하되니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라 컨디션이 저하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면역력이 없으니까 이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 우리 왜 아기들 그 아기 때 신생아인지 갓 태어나면 조심조심하고 우리 밖에 출입도 잘 안 하고 그게 이제 다른 그 병원체들의 이제 감염에 취약한 상태고 본인이 이제 면역력이 아직 없으니까 그래도 아기들은 뭐 정상분만을 하면 엄마의 면역 체계를 갖고 나와서 좀 나은데 그나마도 제왕절개를 하고 하면 그 면역 체계도 더 약해져 있는 상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 가고 뭐 항암 환자라서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하고 뭐 아산병원을 가도 뭐 별로 그닥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런 걸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일단 열이 안 나야 되는데 열이 나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응급실에 가면 할 수 있는 그 처치라는 게 폐렴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피검사 보고 그 이제 피검사를 본 결과도 그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고중구 주사를 맞든지 아산병원을 가서 뭐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아산병원을 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냥 보고 약 맞고 항생제 맞고 조금 나아지면 집에 가자. 뭐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평일날에는 어쨌든 평일날도 사실은 진료 예약이 안 되면 의사쌤을 못 보니까, 그리고 그 평일이어도 의료진들이 있을 때 들어가야 뭔가 혜택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어차피 다 안 되는구나. 근데 아시잖아요. 다들 왜 해가 어른이고 꼭 주말에 아파. 밤에 아프고. 하여튼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정신없이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신경이 환자한테 가 있는 거죠. 계속 열나나 안 나나 체크하고 괜찮나 물어보고 뭐 자꾸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더 먹어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고 그래갖고 하루를 보냈어요. 진짜 토요일날 정신없이 집에 오면서 집에 와서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드는 생각, 회성서라 해가지고 그 응급실 들어갈 때 그 아산병원에서 챙겨주신 그 서류 있거든요. 요거 들고 가면 응급실에서 요런 약이 그러니까 너한테 우리가 이런 조치를 했으니까 요거에 맞는 치료를 해줘라라고 해놓은 그 해송서를 부산대병원에 주고 안 받아온 거예요. 그걸 사실은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받으러 갈까라도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집에서 갈 수 있는 데는 그냥 앞으로 다른 대동병원 이런 데는 갈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양산 부산병원을 가면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저 혼자 그렇게 내리고, 또 1번이 이제 그거예요. 양산 부산대병원을 가자, 열이 나면. 그리고 또 하나, 다음에는 해송서 안 갖고 가도 되겠다. 그건 이제 줬으니까 그 사람도 갖고 있겠죠. 아니면 입력이 돼 있겠죠. 양산 부산대병원을 처음 갔어요. 뭐 평소에는 갈 일이 없으니까 그거 처음 가서 이제 환자 등록하고 해놓은 거죠. 응급실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뭐 다음에 진료 보러 서울 가면서 요 일에 대해서 이제 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물어보고, 이제 암이 걸렸다 하고 이제 교육해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아산병원에 그 간호사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가 항암하고 나서 한 3, 40분 이렇게 쭉 뭐 그 영양사부 만나기 전에 항암이 하면서 너가 요런 일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쭉 대충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던 분이, 우리 그때 얘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가 만약에 평일에 전화를 하면 그분이 요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고,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전화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뭐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오늘은 괜찮아졌어요. 열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해요. 하는데 39도까지는 안 올라가고 38도까지 올라갔다가 뭐 사이렌을 먹으면 조금 떨어지고 뭐 그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증상은 없고, 그리고 어제 그 항생제 주사도 맞고 왔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들, 뭐 저희가 생각할 때 아직은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이번에는 거의 그냥 넘길 수 있겠다, 이번 2차는. 근데 이제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 이제 하는 생각에는, 이게 1차 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2차 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3차, 4차, 5차 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몸에 항암 약에 대한 이 데미지가 자꾸 쌓일 거니까 이게 앞으로 더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항암 하러 올라가서는 진료 볼 때 요거에 대해서 쌤한테 여쭤보고, 검색해보면 나오는 게 뭐 호중구 촉진제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따로 처방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 항암하고 올 때 5일차까지 먹는 약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약들인데, 그 약들이 추가로 먹어야 또 되는지, 그런 거 추가로 처방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대응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실에 가도 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부산대병원에 있는 동안 그 근처에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 항암하시던 분이, 그분은 이제 유방암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화요일날 외과 수술 이제 예약해놓고 있으셨는데 열이 올라가지고 그날 우리랑 비슷한 시간에 거기 방문을 해가지고, 근데 그분도 거기 응급실에서는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뭐 해열제 맞고 뭐 그거 하고, 그분은 입원했어요. 참 그 병 어차피 뭐 화요일날 수술 날짜도 잡아놓고 뭐 그래 놓으니까 컨디션도 안 좋고 하니까 입원을 했는데, 그분이 근처에 있는 그 항암 요양병원에 거기 계시다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열이 올라서 글로 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병원이 의사가 상주하지만 별로 요양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는 안 해줘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아플 때도 느꼈는데, 요양병원은 모든 거를
상을 유지하는 정도지 이걸 뭐 호전시키는 거에는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호전시키는 그게 아니고 증상 유지에 이제 애를 쓰는 정도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양병원에서도 실제로 열이 나고 하면 자기들 바로 이제 응급실로 보내주는 그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요양병원을 가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뭐 그런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병원에 어떤 응급실을 가야 적극적인 대응이나 그런 거는 이제 생긴다니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주말에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검색하고 이게 검색하는 것도 정신이 들어야 검색을 하는 거지. 이게 평소에는 이게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이 닥치니까 혹시라도 저희랑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다음에 또 별일 없기를 무사히 이번에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1주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